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한국의 독립운동, 1910년대 한국의 국내 독립운동과 국외 독립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헌병 경찰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국내 독립운동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이제 겉으로 드러내놓고 무언가를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은 비밀 결사의 형태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 한일합방 이전부터 있었던 신민회가 안학 사건과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조직이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옛날에 한국사가 어렸을 때는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냥 사실 안학 사건도 안 나와. 105인 사건으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를 봐야 되거든요. 뭐 인물, 어떤 인물이 했는지와 그 다음에 요 정도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푸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명을 받고 임병찬이 보수 유생을 조직했다. 와, 씨, 유생도 열받는데 보수야. 그 어마어마한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자, 그런 냄새가 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복벽주의가 뭐야? 국왕을 되살리자.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다시 되살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국권반환 요구 발송 같은 거를 계획만 했다. 대한광복회는 총사령관 박상진이 군대식 조직을 결성을 하고요. 공화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공화주의는 적어도 이제 한 사람이 독재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자, 그리고 친일보호를 처단해서 군자금을 모집해가지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 시도했고요. 김자진이 사실 대한광복회 출신이었습니다. 자, 한국의 독립운동 국외를 보면요. 서간도는 삼원보 지역, 북간도 왕청 용청 지역, 그 다음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대부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교과서에서요.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요 지도 느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 그러니까 아유 왜 이러냐. 도대체 코가 막혔더니 지도가 잘 안 그려지네. 아 몰라 씨. 열받네 갑자기. 뭐 이렇게 하자 대충. 그래서 원래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리고 대부분 요런 정도의 축척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어. 근데 예전에 평권에서 한번 요런 트릭을 썼다고 했었죠.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A를 주는 바람에 A가 전부 다 서간도인 줄 알았다. 막 이런 느낌의 그 트릭을 한번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제로 잘 구분을 해야 돼. 백두산을 기준으로 백두산 서쪽의 삼원보, 백두산 북쪽의 북간도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회영을 중심으로 신민의 이회영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이회영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 노블리스 오블리제 거의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경학사가 부민단으로 부민단이 한족회로 됐다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족회에서 신흥강수소로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로 1919년 이후에 개편이 됩니다. 1919년 이후에 19년 이후에 개편된다. 자, 북간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광단도 등장하고요.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 같은 것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연해주에서는 성명회, 권업회, 나중에 이제 전라한족회 또는 전라한족회 중앙총회로 개편이 되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결성이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국민의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밑에서 선생님이 필기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다음 위주 지역은 장인왕과 전명훈의 이거를 계기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슨을 처단하기 위해서 얘네 둘이 서로 짜지 않았는데 한날 한시에 만나가지고 얘한테 총을 쏜 거야. 그걸 계기로 미국에서 이들의 이야기와 우리나라의 사정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민회가 결성이 되고 대한민국민회가 결성이 되고 신한민보도 발행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에서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어요. 하와이가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미주 역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라고 그랬잖아. 뭐 사탕수수 농장 이런 곳으로.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는 숭로학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상하이에서는 여운형이 신한천년당을 조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3.1운동 때 이제 김규식을 파리강화에 파견한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사실 지도와 함께 보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자, 먼저
그 지도를 보고 선생님이 너희한테 이거를 비워서 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일단 필기를 하세요. 일시정지를 하고. 자, 끝났으면 가보겠습니다. 먼저 서간도 지역부터 보자. 자, 이회영이 먼저 경학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부민당과 한족회로 넘어간 다음에 이 부민당과 한족회가 서로군정서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기 세워졌던 신흥강습소는 1919년에 개편돼서 신흥무관학교가 돼서 독립군 양성학교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북한도 지역의 왕청 지역에서는 서일이 중광단을 설립하고 3.1운동 이후에 김저진이 대종교도들을 규합해서 북로군정서를 설립하는데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는 우리나라 청산리 전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서전서숙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지, 얘는 세워진 것 자체가 1910년 이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로서의 킬러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고 나서 이 서전서숙이 이 지역의 명동학교 설립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던 이상설 씨가 1910년이 되면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서 성명회를 성립하시고 권업회도 만듭니다. 거기서 권업신문도 만들고 여기서 선생님이 이 신문의 중요성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신문의 중요성을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신문밖에 없었어. 그런데 연해주가 아무래도 러시아 땅이니까 러시아 신문이 많겠고 러시아 신문은 우리나라 민족의 이야기는 잘 안 실어주겠지. 따라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의 이야기라든지 독립의 이야기라든지 어떤 계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신문이 반드시 필요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14년쯤에 대한광복군 정부라 그래가지고요. 이 연해주 주변의 무장 독립단체 세력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로 개편되게 되는데 요게 1919년 이후에 대한국민의회가 되거든요.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말 때문에 3.1운동 이후에 생기는 세 가지 정부 중에 하나로서 얘를 끼워 넣고 낚시를 할 수가 있어. 그런 부분에서도 또 우리가 문제 풀 때 주의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살짝 복잡하게 봤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진짜 옛날에나 보는 공부 방법이고 지금은 한국사가 쉬워졌잖아. 여기 있는 애들이 서간도 지역 애들이구나. 또 여기 있는 애들이 북간도 지역 애들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이 단체가 연해주 지역 단체구나. 요 정도 구분할 줄 알면 사실 여기서 문제 틀릴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모의고사에서는. 자, 요렇게 마무리해서 일단 간단하게라도 1910년대 국내 국외 독립운동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1920년대 3.1운동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